남아있죠. 사실은 이렇게 낭독이나 묵독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책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읽을 때 낭독을 막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낭독을 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책을 읽을 때도 막 교과서를 막 읽어야지 시험을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 소리내서 막 읽기는 읽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낭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읽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국어 능력을 좀 신경을 쓰셔야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는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읽기의 단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을 유지를 해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랑 썸을 타다가 막 친해졌는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딱 떼어놓는 경우도 이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제 말씀하시는 빡센 학원에 이제 가면은 학교에서도 뭐 숙제를 내주면 학교 숙제도 해야 되는데 학원에 막 너무 많이 다니다 보면은 학원 숙제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 ESL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끝까지 가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것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학원이나 뭐 공부방 이런 걸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학원이나 공부방, 숙제가 많지 않은 곳, 예,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병행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 좀 하셔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집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좋은 편이어서 아이랑 소통이 평소에 잘 된다. 이제 책을 읽어주실 때 우리가 학습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나온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너라면 어떡하겠니? 엄마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조금 노력하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중학교 과정 정도 할 수 있겠다 하시면은 그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교재들 문법책도 있고요. 그리고 리딩 스파크 제가 봤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막 길지가 않고 간단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영어 교재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학원을 보내든 공부방을 보내든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그 기본적인 환경, 항상 영어가 들리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환경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실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소리만 이렇게 막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 뭔지까지도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르치던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교재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풀려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집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자막 없는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본 친구들은요, 이런 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풀려보면은 그냥 다 맞더라고요. 실제로 아이가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다 읽네? 뭐 이런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 책도 예전에 막 떠듬떠듬 한 줄, 두 줄짜리 책 읽던 거를 이거 내가 이렇게 쉬운 거 읽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영상도 보면서도 이제 소리를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들리니까 재밌으니까 그것이 또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그런 환경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래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력까지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문 중심 독해집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가볍게 가시기를 좀 권하고 싶어요. 예, 이거를 너무 학습하듯이 하루에 무조건 뭐 하나 두 개는 다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면 항상 이렇게 뒤처지게 되거든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들려주시거나 영어 영상 보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면 좀 끊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학습적으로 이제 전향을 해도 되는 시기는 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6학년 이후에 뭐 내신도 중요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이제 학습 영어로 가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짜 아이들의 이제 독해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휘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도 뭐 질문하시는 분들 항상 많으신데요.
아이들 가르칠 때 단어 뜻 쓰고 한글 뜻 뭐니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글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진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권면하다. 권면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우리말 뜻을 막 설명해 주느라 시간이 진짜 많이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말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이제 ESL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좋아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뭐 바로 나갈 게 아니라면 우리말에 어떤 기반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를 하든 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말의 언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영어 환경만 막 계속 돼버리면은 나중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레벨업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어력, 거기에 대해서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